나스닥 급락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할 마음은 없었는데 나스닥 급락으로 잠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본다면 재무제표, 실적, 차트, 재료 한 이런 정도 크게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건 없습니다. 확률을 높여줄 뿐이지 확실한 기법은 없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기법, 비법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건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모든 걸 깨우치고 한 가지 한 가지를 터득하면서 확률을 높여가야 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관련주, 재건 관련주를 알아보면서 그 차트하고 재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코스피가 양봉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머물고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스닥 영향으로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양봉으로 마감했으니까 아마 상승 추세는 나올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5일선 후에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 흐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항상 이렇게 상승도 하지만 또 악재가 나타나면 하락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추세를 꼭 읽을 줄 알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 보였고 상승 추세는 나온다고 보는데 때에 따라서 돌발 악재가 나타나면 또다시 하락했다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융통성 있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을 선정할 때도 지수하고 연관을 지어서 꼭 종목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보시면 1등주가 급등을 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2등주, 3등주들이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론적으로는 대장주를 매매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대장주를 매매하시면 좋겠지만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초기에는 얘가 대장주가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대장주가 됐지 여기에서 급락을 하면 이게 대장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얘가 대장주라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장주를 보고 2등주, 3등주를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고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이런 역배열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차트가 중요하지만 차트보다는 재료가 우선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재료 파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꼭 차트보다 재료가 우선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료 파악을 철저히 세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재료가 있으면 급등을 해서 차트가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쉬면서 지금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쉬면 완벽한 정배열이 돼서 또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데모를 보셔도 이렇게 보시면 완벽한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역배열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배열입니다. 이걸 보면은 재료가 우선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차트가 정배열 만들어지기 전 역배열에서 이렇게 재료가 나오면 정배열로 바뀐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재료 파악을 철저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을 보시면 도화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역배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정배열 만들기 초기 국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는 완벽한 정배열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형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역배열. 이제 정배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걸 봤을 때 차트보다도 재료가 우선이라는 걸 이제 확연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서암기계공업도
역배열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정배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창 단조는 이제 2등주로 급등을 했습니다. 1등주가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2등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느 정도 차트가 정배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차트도 중요하지만 재료도 또 철저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수산중공업도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등주입니다. 2등주.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번 편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2등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1등주를 보고 2등주를 매매하시면 분명히 수익을 줍니다. 다스코도 제가 저번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눌림을 주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느 정도 손절라인 잡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흥국도 저번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등주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2등주가 급등이 나옵니다. 한국종합기술도 사실상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주식은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잡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진성 TNC도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도 매매하시면 괜찮습니다. 21선 근처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DY 파워는 사실상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이런 종목은 거의 손실 없이 수익 줄 겁니다.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올라왔지만 1등주에 비해서 거의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현대건설기계도 지금 거의 21선 터치했습니다. 바닥입니다. 이런 종목도 수익은 줄 겁니다. 대형주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처럼 그런 급등은 안 나오겠지만 수익은 줄 겁니다. 스페코가 이게 그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편입될지 애매모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편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61선, 21선 나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매매하시면 거의 손실 없고 수익을 줄 것 같습니다. 동양철관, 웹스, 자연과 환경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인이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우리 멤버십 종목인데 이렇게 보시면 항상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력들은 개인들을 절대 돈을 쉽게 먹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승할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급락을 시킵니다. 심약한 개미들 털어내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종목에 자신이 없으면 대부분 다 손절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추천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꼭 손절 라인을 잡아줍니다. 손절 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대부분은 손절을 합니다. 세력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역이용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손절을 시키고 또다시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지겹게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보시면 지겹게 또 만듭니다. 지겹게 만들고 이렇게 급등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게 급등주, 세력주는 이렇게 급락을 시켜서 우물도 파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겹게 해서 개인들을 털어낸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개인들은 이렇게 지겹게 거래 없이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만들면 대부분 또 손절하고 다른 데로 갈아타게 됩니다. 항상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종목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 이런 대박주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린 BTS도 우리 멤버십 종목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급등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지겹게 거래량을 거의 거래량 없이 지겹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종목 선정을 철저히 해서 세력들이 우물을 파든 지겹게 횡보를 하든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버티셔야 됩니다. 세력들은 절대 개인들을 쉽게 수익 안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발굴을 철저히 하고 세력
그 파악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금요일 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종목 이하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게끔 5종목 이하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